할머니, 이게 뭐예요?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 날 단 한 장의 종이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과연 봉투 속 한 장의 종이가 밝힌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구나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 하나쯤은 있지요. 그 사연을 꺼내어 함께 나누는 공간, 여기는 날마다 사연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펼쳐질까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정순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춥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한 정수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경상도 작은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고요했죠.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만이 평화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겠구나.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죠. 마당 한 구석에 피어있는 코스모스가 가을바람에 하늘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대용이 생전에 심어놓은 그 꽃들이 벌써 50년째 해마다 피어나고 있었죠. 정수는 김치찌개를 끓이며 혼잣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지훈이 결혼식이 이제 며칠 안 남았네. 우리 손녀도 이제 시집을 가는구나. 가스레인지 위에서 보글보글 끓는 찌개를 보며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을 이 작은 부엌에서 보냈지만 오늘따라 더욱 뿌듯함이 밀려왔죠. 부엌 한 구석에 걸려있는 달력을 보니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손녀 지훈의 결혼식 날짜였죠. 정수는 달력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우리 지윤이가 이제 어른이 다 됐네. 정순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20살 때 서울로 올라가 큰 회사에서 사원으로 일했었죠. 그때만 해도 시골 처녀가 서울에 나가는 일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워낙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객지로 나갔던 거였죠. 그런데 22살 되던 해 갑작스럽게 고향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린 나이였는데 정수는 찌개를 젓다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서울에서의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죠. 하지만 그런 아픈 기억들은 곧바로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습니다. 생각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고 지금은 평온하니까요. 고향에 내려온 정수는 곧바로 마을의 착한 총각 김대용과 결혼했습니다. 대용은 마을에서도 소문난 성실한 사람이었죠. 농사도 잘 짓고 사람됨도 반듯했습니다. 정수는 대용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행복했어요. 서울에서의 복잡하고 어두운 기억들을 모두 잊을 수 있게 해준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 대용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 아들 태수는 겨우 2살이었습니다. 정수는 하루아침에 홀어머니가 되어버렸죠. 그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정수는 찌개 국물을 떠서 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홀어머니가 되어 아들 태수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힘든 시절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낮에는 남의 집 일을 도와주고 밤에는 바느질을 해서 푼돈을 벌었습니다. 태수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안 주무세요? 지훈이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결혼을 며칠 앞둔 예비 신부답게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죠. 26살의 지훈은 정순이 보기에도 정말 예뻤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곱고 무엇보다 마음씨가 착했죠. 우리 예쁜 손녀야. 할머니가 김치찌개 끓여줄게. 결혼 전에 할머니 음식 많이 먹어둬야지. 정수는 손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품에 안기며 응석을 부렸죠.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준호 오빠도 좋고 시댁분들도 다 좋으시고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지훈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의 말에 정순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처럼 힘든 인생을 살지 않길 바라며 키워왔는데 이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벅찼죠. 지훈의 신랑 준호는 대학교 동기로 만난 사이였는데 성격도 좋고 가정 환경도 괜찮았습니다. 할머니도 결혼식 때 예쁘게 차려입으세요. 할머니가 제일 중요한 하객이에요. 지훈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손녀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아들 태수도 아침 일찍 현장에서 돌아와 어머니와 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46살의 태수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성격으로 동네에서도 인정받는 사업가였죠. 엄마, 지훈이 결혼식 준비는 다 됐어요? 태수는 작업복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딸의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표정이 밝았죠. 응, 다 준비됐어. 축의금 봉투도 미리 준비해뒀고 한복도 새로 맞췄지. 정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축의금을 준비하느라 예금을 좀 찾아야 했지만 손녀의 결혼식만큼은 제대로 해주고 싶었거든요. 아버지도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태수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통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키워왔었죠. 그러게 말이다. 대용이 아버지가 보고 있을 거야.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대용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정순의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뜻하게 받아들여줬던 사람이었죠. 우리 집도 이제 정말 행복만 남았구나. 정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감당해온 무거운 짐들이 이제는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정순만이 알고 있는 진실이었죠. 서울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결과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혼자 방에 앉아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들과 몇 장의 중요한 서류가 들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친자 확인서라고 적힌 봉투였습니다. 정수는 그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묻어두자. 모든 게 잘 되고 있으니까. 정수는 상자를 다시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봉투는 곧 정순의 평온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예정이었죠. 결혼식 당일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서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오늘이 드디어 지훈이 결혼하는 날이구나.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맑은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정수는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새로 맞춘 한복을 꺼내어 정성스럽게 다려서 입었죠. 거울 앞에 선 정순의 모습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품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오늘만큼은 우리 지훈이 할머니답게 단정하게 해야지. 한편 지우는 새벽부터 미용실에 가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도 일찍 일어나 양복을 차려입고 정순을 도왔죠. 엄마, 오늘 정말 예쁘세요. 지훈이가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태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축의금 봉투는 챙기셨죠? 태수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며 방으로 뛰어갔어요. 아이고, 그걸 깜빡할 뻔했네.
정수는 서둘러 장롱을 열어 미리 준비해둔 축의금 봉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 때문이었죠. 장롱 안을 뒤지다가 여러 개의 봉투가 뒤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디 있었더라? 정수는 서둘러 봉투들을 하나씩 꺼내며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때 정순도 모르는 사이에 치명적인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축의금이 들어있는 봉투와 함께 오래전부터 장롱 깊숙이 숨겨둔 또 다른 봉투가 함께 나온 거였죠. 바로 어젯밤에 봤던 그 친자 확인서가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어머, 시간이 없네. 정수는 시계를 보며 서둘러 봉투들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두 개의 봉투가 비슷하게 생겨서 정수는 어느 것이 축의금 봉투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급했거든요. 엄마, 빨리 오세요. 차 기다리고 있어요. 태수가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정수는 핸드백을 들고 급히 밖으로 나갔죠.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손녀의 결혼식이라는 기쁨에 그 불안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결혼식장인 호텔 웨딩홀은 이미 많은 하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은은한 음악이 결혼식의 분위기를 한껏 돋우고 있었죠. 정수는 웅장한 웨딩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우리 지윤이가 이런 좋은 곳에서 결혼하다니? 신랑 측 가족들도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신랑 준호의 부모님은 정중하게 정순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르신,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신랑 어머니가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순도 따뜻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신랑 집안 사람들은 모두 예의 바르고 좋은 분들 같았어요. 드디어 신부 지훈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지훈은 마치 천사 같았어요. 하객들이 모두 감탄사를 터뜨렸죠. 우와, 정말 예쁘다. 신부가 완전 공주 같네. 정수는 손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예쁘다. 우리 지윤이가 마음속으로는 돌아가신 남편 대용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보, 보고 있죠? 우리 손녀가 이렇게 예쁘게 컸어요. 신랑 준호도 멋진 턱시도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준호는 지훈과 정말 잘 어울려 보였어요.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정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 하객들은 축의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순도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내 축의금 테이블 앞으로 갔어요. 우리 지윤이 결혼 축하한다. 정수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축의금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수는 자신이 올려놓은 봉투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봉투의 모양이 평소 축의금 봉투와 달라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미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상황이라 다시 가져올 수도 없었죠. 설마 정순의 마음속에 불안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어요. 아니야. 분명히 축의금 봉투가 맞을 거야. 정수는 자신을 달래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지훈과 준호가 손을 잡고 입장했어요. 하객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정순도 감동에 겨워 눈물을 훔쳤죠. 신부 지훈은 결혼식 중간에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말했어요. 신부가 하객분들께서 주신 축의금 봉투 중 하나를 열어보며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훈은 축의금 테이블로 걸어가서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하필이면 그것이 정순이 실수로 가져온 봉투였어요.
지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지훈이 말하다가 갑자기 말을 멈췄어요.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축의금이 아니었거든요. 대신 친자 확인서라는 굵은 글씨가 적힌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웨딩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지훈을 바라봤어요. 지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서류를 자세히 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어요. 지훈의 손에는 정순이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 담긴 서류가 들려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지훈의 떨리는 목소리가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행복했던 결혼식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정순의 평온했던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웨딩홀 전체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고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친자 확인서. 김태수. 지훈이 서류에 적힌 내용을 읽어내려가자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그 서류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거든요. 바로 지훈의 아버지인 태수가 할아버지 김대용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게 뭔 소리야? 친자 확인서라고? 그럼 태수 씨가... 웨딩홀 곳곳에서 놀라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어요.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나다니요.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지훈에게로 다가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신랑 준호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지훈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지윤아, 이게 뭐야? 왜 축의금 봉투에 이런 게 들어있어? 준호의 목소리에도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죠. 행복한 결혼식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지훈은 서류를 든 채로 아버지 태수를 찾아봤어요. 태수는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딸의 시선과 마주치자 급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훈아, 뭔 일이야? 태수는 딸의 손에서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했어요. 태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서류에는 분명히 자신의 이름과 함께 김대용과 혈연관계 없음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거든요.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6년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태수는 어머니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정순은 아들의 시선을 받으며 입술을 떨었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밀이 밝혀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태수야. 정순이 겨우 입을 열었지만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신랑 측 가족들도 이 상황을 보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신랑 아버지가 신랑 어머니에게 속삭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친자 확인서가 웬 말이야? 신랑 어머니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하객들 사이에서는 점점 더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마을 어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 소문이 있었지. 정순이가 서울에서 갑자기 내려왔을 때 말이야.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마을의 박 할아버지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정순이가 서울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임신해서 내려왔다는 소문이 있었어. 그런데 대용이하고 결혼하면서
그 이야기가 묻혔지. 그 말을 들은 다른 하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태수가 정말 대웅이 아들이 아니란 말이야? 또 다른 하객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웨딩홀 곳곳에서 터져나오면서 분위기는 더욱 어수선해졌어요. 태수는 주변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 태수가 큰 소리로 정순을 불렀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제가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게 사실이에요? 정수는 아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태수야, 엄마가 정순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태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대답만 하세요. 예, 아니오로만. 태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평생 자상하고 효성스러웠던 아들이 이렇게 냉정하게 구는 모습을 본 정수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수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 정순의 작은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어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확인되어 버렸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대답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럼 아빠가 정말 지훈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가족의 역사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신랑 준호의 부모님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급히 상의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식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 아이들한테는 죄가 없지만. 신랑 측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태수는 서류를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어요. 그럼 저는 누구예요? 제 진짜 아버지는 누군데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여겨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정수는 아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떨궜어요. 그 모습을 본 태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평생 저를 속이고 살아왔다는 거죠? 제가 김대용의 아들이라고 믿게 만들어 놓고? 하객들도 이제는 대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네. 결혼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신랑 집안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웨딩홀의 분위기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우는 웨딩드레스 치마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오늘이 제 결혼식인데. 지훈의 울음소리가 웨딩홀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 신랑 아버지가 앞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결혼식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랑 아버지의 말에 하객들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정수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 손녀의 결혼식이 망가지고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거든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정수는 절망에 빠진 채 중얼거렸습니다. 신랑 아버지의 말에 웨딩홀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침묵을 깨뜨린 것은 지훈의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아니에요. 제발 결혼식을 멈추지 말아주세요. 지훈은 웨딩드레스를 붙잡고 신랑 측 가족들에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신랑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훈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식을 계속할 수 있겠니? 우리도 당황스럽구나. 신랑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지윤아, 일단 진정하자. 우리가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도 동요가 묻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태수는 여전히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제 진짜 아버지가 누구예요? 태수의 목소리가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하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절규 같은 질문에 입술을 떨었어요. 50년 가까이 묻어둔 비밀을 이제 말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였습니다. 태수야, 정순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서울에서, 회사에서 일할 때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귀를 기울였어요. 사장님이 강제로 정수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마을의 박 할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그때 우리가 들은 소문이 맞았구나. 정순이가 서울 큰 회사 사장한테 당했다는 이야기 말이야. 박 할아버지의 말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어린 시골 처녀를, 또 다른 마을 어른이 혀를 찼어요. 그래서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온 거였구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태수는 마을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제가 강제로 생긴 아이라는 말씀이세요? 태수의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이 이렇게 참혹할 줄은 몰랐거든요. 정수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다. 태수야, 엄마가 너를 지키려고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너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단다. 하지만 태수는 어머니의 사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럼 평생 저한테 거짓말을 하신 거네요? 김대용이 제 아버지라고, 저를 끔찍이 사랑했다고? 태수는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야. 정순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어요. 태용이는 정말로 너를 친아들처럼 사랑했어. 내가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야. 정순의 목소리에 절규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태수가 더욱 당황했어요. 아버지가 아시고 계셨다고요?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대용이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 태용이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어. 정순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너를 받아들여줬고 진짜 아버지처럼 키워줬단다.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너는 모르겠니? 하객들 사이에서도 감탄사가 나왔어요. 김대용 씨가 그런 분이셨구나. 남의 아이를 친아들처럼 키우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네. 마을 사람들은 돌아가신 대용을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랑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런 사연이 있다고 해서 오늘 일이 없던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결혼은 두 가문이 만나는 일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계셨다니요. 신랑 어머니도 동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지훈이를 좋아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족의 비밀이 드러나는 상황에서는 신랑 측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져 갔어요. 지훈이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 제발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지훈은 무릎을 꿇고 신랑 어머니에게 애원했습니다. 준호도 부모님을 설득하려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건 지훈이와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지훈이에게 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준호의 부모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구나. 신랑 아버지가 아들을 타이르듯 말했어요.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일이란다. 이런 충격적인 비밀이 있는 집안과는 태수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럼 다 끝이라는 말씀이세요? 제 딸의 결혼도, 우리 가족도 다 끝이라는 거예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하객들도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어요. 이거 완전 난리네.
결혼식이 이렇게 망가지다니. 지훈이가 불쌍하다. 신랑 집안 입장도 이해되지만 웨딩홀 곳곳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수는 이 모든 혼란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내가 다 망쳤구나. 정수는 자책하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의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손녀의 인생이, 가족의 평화가 모두 산산조각 나고 있었거든요. 그때 지훈이 갑자기 일어서며 웨딩드레스 치마를 붙잡고 뛰기 시작했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는 안 돼요. 지훈은 울면서 웨딩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바람에 날리며 사라져갔어요. 지윤아, 준호가 급히 뒤따라 나갔지만 지훈은 이미 멀어진 후였습니다. 웨딩홀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수는 어머니 정순을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는 끝입니다. 더 이상 모자 사이가 아니에요. 태수도 웨딩홀을 떠나버렸어요. 정수는 혼자 남겨진 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웨딩홀이 텅 비어가면서 정수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화려했던 꽃장식들과 하얀 의자들만이 방금 전 일어났던 참혹한 일들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수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정순의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져 갔어요. 50년 동안 꽁꽁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것도 손녀의 결혼식에서 터져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한편 지우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호텔 뒤편 정원으로 뛰어나가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는 이미 흙에 더러워져 있었고 정성스럽게 한 화장도 눈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내 결혼식 날에. 지우는 나무에 기대어 서럽게 울었습니다. 준호가 헐레벌떡 지훈을 찾아왔어요. 지윤아, 여기 있었구나. 준호는 지훈의 어깨를 붙잡으며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결해요? 지훈이 준호를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시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족이 이렇게 엉망인데,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지훈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지훈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의 과거나 아버지의 출생 비밀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어? 하지만 준호도 부모님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 시각 태수는 술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정장을 입은 채로 술집에 들어선 태수의 모습은 처량해 보였어요. 소주 한 병 주세요. 태수는 카운터에 앉으며 주문했습니다. 술집 사장이 태수의 모습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손님, 뭔 일 있으세요? 결혼식 갔다 오시는 길인 것 같은데. 태수는 대답 대신 소주잔을 들이켰습니다. 사장님, 제가 누구인지 아세요? 태수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아무도 아닙니다. 아버지도 가짜, 이름도 가짜,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태수는 계속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집 사장은 태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손님, 술 좀 천천히 드세요. 뭔 일이 있으셨는지는 모르지만 46년, 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46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았어요. 제 어머니가 저를 속였어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정수는 웨딩홀에서 나와 택시를 잡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택시 뒷자리에 앉은 정순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새로 맞춘 한복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아저씨, 정말 죄송한데 좀 천천히 가주세요. 정순이 택시 기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정순을 보며 물었어요. 할머니, 결혼식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그런데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정수는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수는 텅 빈 집안을 바라봤어요. 아침에 나갈 때까지만 해도 행복으로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방에 들어가 한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제 다 소용없구나. 정수는 상자 안에 들어있던 편지들과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어요. 젊은 시절의 아픈 기억들이 담긴 물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순의 시선을 끈 것은 낡은 일기장이었어요. 서울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틈틈이 써온 일기였습니다. 정수는 일기장을 펼쳐 오래된 페이지를 읽어봤어요. 1975년 3월 15일. 오늘 회사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사장님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젊은 시절 정순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1975년 5월 20일.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뱃속의 아이만은 지켜야겠다.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으니까. 정수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1975년 8월 10일. 대용이와 결혼했다. 그는 모든 걸 알면서도 나를 받아주었다. 고마운 사람이다.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다. 돌아가신 남편 대용에 대한 감사가 일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나갔어요. 1978년 1월 1일. 대용이가 떠났다. 이제 태수와 단둘이 살아야 한다.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내겠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1985년 3월 5일. 태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아이가 밝게 자라고 있어서 다행이다. 대용이가 보고 있다면 기뻐할 것이다. 아들에 대한 사랑이 일기 곳곳에 나타나 있었어요. 그 시각 마을에서는 오늘 결혼식 사건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네 집에 그런 비밀이 있었다니. 그래도 김대용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태수도 불쌍하고 지훈이도 불쌍하고. 마을 부녀회 회장인 김할머니가 다른 부녀 회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정순이를 너무 차갑게 대하는 건 아닐까? 그 나이에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일부 마을 사람들은 정순을 동정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마을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걸 숨기고 살다니. 지훈이 결혼까지 망쳤잖아. 이제 우리 마을 체면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날 밤 늦게 태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술에 완전히 취해서 비틀거리며 걸어왔어요. 정수는 아들의 발소리를 듣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태수야. 정순이 조심스럽게 아들을 불렀어요. 하지만 태수는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태수야. 엄마 이야기 좀 들어줘. 정순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태수는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정수는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태수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기를 반복했어요. 어머니와 마주치는 것 자체를 피하고 있었거든요. 정수는 혼자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지만 태수는 끼니 때가 되면 어김없이 외식을 하고 왔습니다. 태수야. 밥 먹고 가렴.
정순이 아침마다 부엌에서 소리쳤지만 태수는 대답도 하지 않고 현장으로 나갔어요. 정수는 차린 밥상을 혼자 치우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지우는 결혼식 이후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집에 오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순이 몇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지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지윤아, 할머니야, 전화 좀 받아라. 정수는 휴대폰을 붙잡고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정순을 보면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수군거리며 피해 다녔습니다. 저기 정순이 간다. 쟤네 집 완전 망했지. 불쌍하긴 한데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속였잖아. 정순이 장을 보러 나가면 상인들도 어색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는 받지만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빨리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오후 정수는 답답한 마음에 마당으로 나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에 김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정수나 안에 있니? 김할머니는 부녀회 회장을 맡고 있는 동네의 원로였습니다. 어머, 회장님이 웬일이세요? 정수는 놀라며 김할머니를 맞았어요. 결혼식 사건 이후 마을 사람 중에 집까지 찾아온 사람은 김할머니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냥 좀 궁금해서 왔어. 김할머니가 마루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순아, 너 요즘 많이 힘들지? 김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정수는 김할머니 앞에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회장님,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칠 동안 혼자 끙끙 앓던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생긴 것 같아서였죠. 그래, 속 시원히 이야기해봐. 김할머니가 정순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김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저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정순이 흐느끼며 말을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뱃속에 아이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김할머니는 정순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때 넌 20살밖에 안 됐잖아.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김할머니의 공감에 정수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대용이가 모든 걸 알면서도 저를 받아줬어요. 정순이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태수를 키울 수 있었는데 이제 태수가 저를 원망하고 있어요. 태수도 지금은 충격받았으니까 그런 거야. 김할머니가 정순을 달랬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아들이 어미 마음을 모르겠어?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태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원수를 보는 것 같아요. 정순의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그때 태수가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마루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와 김할머니의 대화를 들었어요. 태수는 들키지 않게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순아, 그런데 태수 아버지가 누군지는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김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수도 자기 정체성 때문에 혼란스러워 할 텐데. 정순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서울 큰 회사 사장이었죠. 지금도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럼 태수한테는 뭐라고 말할 거야? 김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모르겠어요. 정순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 사람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이 내 친아버지야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태수는 문 뒤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친아버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거였습니다. 서울 큰 회사 사장. 태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말해줘야지. 김할머니가 조언했습니다. 태수도 알 권리가 있잖아. 그리고 지훈이는 어떻게 할 거야? 결혼 완전히 취소된 거야? 정순이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윤이가 연락도 안 받아요. 제 잘못으로 손녀 인생까지 망쳤어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준호 집안에서는 뭐라고 해? 김할머니가 궁금해했어요. 정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이 없어요. 아마 결혼은 완전히 틀어진 것 같아요. 정순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내가 순간의 실수로. 봉투를 잘못 가져가서 태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현관으로 나가서 다시 들어오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태수가 큰 소리로 말하자 마루의 대화가 뚝 끊어졌어요. 김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태수야, 왔구나. 할머니가 어머니랑 잠깐 이야기하고 있었어. 태수는 김할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어머니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회장님, 저는 들어가 있겠습니다. 태수는 곧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김할머니는 태수의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순아, 태수가 정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김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든 대화를 해봐야겠어. 이렇게 계속 지낼 수는 없잖아. 저도 알아요. 하지만 태수가 저와 이야기하려 하지 않아요. 정순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방문도 잠그고 밥도 같이 안 먹고. 김할머니가 정순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그리고 지훈이한테도 계속 연락해봐. 손녀가 할머니를 영영 외면하지는 않을 거야. 김할머니가 돌아간 후 정수는 혼자 남아 태수의 방문을 바라봤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정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태수는 방 안에서 친아버지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서울 큰 회사 사장. 그럼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태수의 마음속에 새로운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면서 태수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친아버지에 대한 궁금증과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 태수를 보다 못한 지훈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지훈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일주일 동안 친구 집에서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지훈의 얼굴에는 성숙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수는 손녀의 모습을 보고 눈물부터 터뜨렸어요. 지윤아, 우리 지윤아. 정순이 손녀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훈도 할머니의 품에서 함께 울었어요.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가족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지훈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어린 나이에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정수는 손녀의 따뜻한 말에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지윤아, 할머니 때문에 내 결혼이. 하지만 지훈이 할머니의 말을 막았습니다. 할머니, 그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준호 오빠와 저의 사랑이 진짜라면 이런 걸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지훈의 말에는 의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많은 고민을 한 결과였습니다. 그때 태수가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지훈이 돌아온 것을 보고 잠깐 멈칫했지만 여전히 어머니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지윤아, 돌아왔구나. 태수가 딸에게만 인사했어요. 아빠, 지훈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도 많이 힘드시죠? 지훈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태수는 딸의 걱정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윤아, 아빠는 괜찮다.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태수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어요. 아빠, 할머니와 이야기 좀 해보세요. 지훈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피하고만 있으면 해결될 게 없어요. 지훈의 말에 정순이 희망적인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지윤아, 아빠는 아직 정리가 안 됐어. 시간이 좀 더 필요해. 태수는 그대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그때 지훈이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제가 뭔가 찾아온 게 있어요. 할머니 방에서. 지훈이 가방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바로 정순이 숨겨두었던 그 나무 상자였습니다. 정순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지윤아, 그건 정순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태수도 호기심이 생겨서 가까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이 상자 안에 편지들과 일기장이 있어요. 지훈이 상자를 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가 다 적혀 있어요. 아빠도 읽어보세요. 지훈은 상자에서 정순의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어요. 이건 할머니가 서울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쓰신 일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 적혀 있어요. 태수는 처음에는 관심 없는 척했지만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일기장을 받아들었어요. 첫 번째 페이지를 펼치자 어머니의 젊은 시절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1975년 3월 15일. 오늘 회사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사장님이 나를. 태수는 일기의 내용을 읽으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어머니가 당했던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정수는 아들이 일기를 읽는 모습을 보며 불안해했어요. 태수야, 그건 하지만 태수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나갔습니다. 1975년 5월 20일.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뱃속의 아이만은 지켜야겠다.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으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좋은 아버지를 찾아주고 싶다. 태수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1975년 8월 10일. 대용이와 결혼했다. 그는 모든 걸 알면서도 나를 받아주었다. 이 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을 것 같아 안도된다. 태수는 돌아가신 아버지 대용에 대한 내용을 읽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지훈이 다른 편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것도 봐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쓴 편지예요. 지훈이 건넨 편지를 보니 대용의 글씨로 쓰여진 내용이었어요. 순아,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아프다. 하지만 태수는 우리 아이야. 핏줄이 어떻든 상관없어. 나는 태수를 진짜 내 아들로 키울 거야. 걱정하지 마. 대용의 편지에는 따뜻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태수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큰 사랑을 새삼 깨닫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지훈이 또 다른 편지를 꺼냈어요. 할머니가 아빠에게 쓴 편지인데 아직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정순이 깜짝 놀라며 그 편지를 보았어요. 편지에는 정순이 태수에게 하고 싶었던 진심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너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엄마는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태수는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태수가 처음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태수야, 정순도 아들의 시선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에게 상처를 줄 생각은 없었어. 정순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지훈이 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평생 아빠만 생각하고 사셨어요. 이 모든 편지와 일기가 그걸 증명해요. 지훈의 말에 태수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엄마, 태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없어서. 태수의 목소리에는 지난 일주일간의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정순이 아들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태수야,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너는 엄마의 아들이고 태용이 아버지의 아들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정순의 말에 태수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엄마, 제 친아버지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망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 싶어요. 태수의 솔직한 마음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수의 말에 정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태수야, 그 사람 이름은 박정호였어. 서울에 있는 큰 건설회사 사장이었지. 정순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50년 동안 숨겨왔던 이름을 처음으로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어. 워낙 나이가 많으셨으니까. 정순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태수야, 그 사람은 얘 아버지가 아니야. 진짜 아버지는 태용이 아버지셨어. 태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저도 이제 이해해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돌아와 있었어요. 김대용, 그분이 제 진짜 아버지죠. 지훈이 아버지와 할머니의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할머니, 아빠, 정말 다행이에요. 지훈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윤아, 너는 준호하고 어떻게 될 거야? 정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손녀의 결혼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준호 오빠가 어제 연락 왔어요. 부모님을 설득했대요. 지훈의 말에 정순과 태수가 놀랐어요. 정말이야? 정순이 반가워하며 물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 오빠가 부모님께 말씀드렸대요.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할 수 없다고. 지훈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요. 지훈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태수도 기뻐하며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래, 지훈아.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지. 태수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결혼식은 조촐하게 다시 하기로 했어요. 지훈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가족들만 모여서 따뜻하게요. 정순이 손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윤아, 할머니가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을게. 축의금, 봉투도 제대로 확인하고. 정순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였어요. 태수도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실수 덕분에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어쩌면 다행인 것 같아요. 지훈이 갑자기 진지해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저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두 사람이 지훈을 바라봤어요. 결혼식 때 할머니가 축사를 해주세요.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를요. 지훈의 제안에 정순이 깜짝 놀랐어요. 지윤아,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정순이 머뭇거렸지만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얼마나 강한 분인지, 얼마나 큰 사랑으로 가족을 지키셨는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해요. 지훈의 말에 태수도 동조했어요.
지훈 말이 맞아요, 엄마.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태수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도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잖아요. 정수는 가족들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순이 아들과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한 달 후 작은 교회에서 지훈과 준호의 결혼식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가족들과 가까운 친지들만 모인 조촐한 결혼식이었어요. 정수는 새로 맞춘 한복을 입고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의 부모님도 따뜻하게 정순을 맞아주었어요. 어르신, 지훈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 어머니가 정순의 손을 잡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 지훈이를 좋은 분에게 맡기게 되어서요. 정순도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드디어 지훈이 정순에게 축사를 부탁했습니다. 정순은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하객들이 모두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 할머니 정순입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진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젊은 시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었어요. 바로 제 아들 태수와 손녀 지훈이죠. 정순의 말에 하객들이 조용히 경청했어요.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지윤아, 준호야, 여러분도 그런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정순의 축사가 끝나자 하객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냈어요. 태수와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정순, 태수, 지훈,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된 준호까지 네 사람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지훈이 할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태수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해졌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그날 이후 정순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진실이었지만 그 진실을 통해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정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었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여운이 남으셨나요? 댓글로 생각이나 소감 또는 사는 지역을 남겨주세요. 소통의 장이 되어 더 깊은 공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내일도 날마다 사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